네, 안녕하세요. 직접 물어보면 터놓고 답해주는 부동산 인터뷰, 직터뷰 시즌3 진행하고 있는 월천재테크의 이주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약속의 시간 6월이 지나갔고요. 이제 6월까지 절세 물건이라든가 이제 빨리빨리 세금 문제 때문에 처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이 이제 매도를 마무리를 지으셨고요. 6월이 지나가자 이제 정말 매도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실수요자분들은 또 약간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관망하는 눈치로 이제 돌아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9월 이전까지 거래가 계속 좀 이렇게 지금 상태처럼 좀 침체로 이어지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거래가 침체인데도 불구하고 호가는 이렇게 지금 강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점인데요. 보통은 이렇게 거래가 침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시장이 같이 침체로 이어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특이한 점이 거래는 이렇게 소강 상태지만 매물이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매물은 하나가 거래될 때마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기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9월 이후에 키 핵심 포인트는 이 전세 상승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이끌면요, 이제 매매 거래가 조금 늘어날 수가 있고요. 왜냐면 이제 전세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집을 사놓는 수요층도 다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면 시장의 매물이 조금 또 강세가 늘면서 강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흐름상이요. 지금 이제 6억에서 7억 이하 되는 이제 중가 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 기간 지금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조금 더 오를 여지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실수요자들한테 대출을 조금 늘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요 가격대는 조금 더 이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정도 가격대를 보시는 분들은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대로 고가 주택 같은 경우는 더 오를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무리해서 살 구간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이 가격대를 좀 이렇게 비싼 고가 주택 가격대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비슷한 입지라면요, 이미 좀 오른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지금 이제 대장주라든가 눈에 띄는 신축이라든가 그 동네에서 딱 정말 두각을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재건축의 다크호스라든가 아니면 신축이라든가 아니면 학군이 정말 좋은 곳의 대장주라든가 이런 것 말고 상급지 중이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도 지금 옆에 있는, 그러니까 A군, B군, C군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 밑에 있는 다른 아직 가격이 덜 올라온 것들을 좀 보시는 것이 가격 면에서는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좀 좋은 거는 뭐냐면요, 15억 대출 초과라는 부분 때문에 이 초고가 주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움직이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많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그 동네에 가보시면 아직 덜 오른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잘 선별해서 골고루 대장주만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마지막으로 좀 짚어드릴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신축 이 굉장히 가격을 리딩을 하면서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 신축 대비 가격이 많이 낮은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의 입주권이 세제 면에서, 세금 면에서 이제 보유할 때도 좀 절세가 되고요. 이것이 조금 지금 현재는 어쨌든 새 집이 아직은 안 됐기 때문에 그래도 신축보다는 조금 가격 차이가 있어요. 요거 조금 구매하시기에는 안전 마진이 있지 않으실까. 또 요 부분은 무주택이 아니면 요즘에는 그 이주비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예전에 투자로 사놓으셨던 분들의 수요가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좀, 매수의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실거주 주택으로 이제 조금 보실 분들도 사시기엔 조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안전한 이 똘똘한 한 채는 이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처럼 시세 신축보다 아직 가격이 차이가 좀 나는 것들, 그다음에 대장주가 확 올랐는데 그 대장주 옆에 아직 덜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한숨이 많이 나오고 좀 분통 터지는 일인데요. 1주택자분들은 사실 실수요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주택시장에 계속 정책들이 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를 보호하는 이런 단어들이 계속 그 문건들마다 나와서 대책이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1주택, 한 주택을 하나 갖고 계시는 분들은 투기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 비과세 할 때가 돼서
사실 시세 차익도 좀 낮고 이제 좀 다시 집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욕구는 사람이라면 정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욕구잖아요. 주거를 넓혀가고 더 좋은 동네로 이사가고 안정화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이게 전부 다 막혔어요. 그냥 살고 있는데 그대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주택을 청약 당첨 받으시거나 아니면 새로 구입하셔서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는 신혼부부층, 특히 30대라든가 40대 초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다음은 한 주택 가격이 한 10억이 조금 넘는 이런 곳으로 가셔야 지금 학군지 내라든가 서울에 있는 그래도 마용성광 이런 곳으로 가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원천 다 묶여 있어요. 내 집에 살던 사람이 내 집을 버리고 뭐 이렇게 투자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월세로 갖는 일은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수요자 분들이 꾸려가고 있는 주택 시장의 흐름도 있는 건데 15억 초과 대출 중에서 그 주택을 이사 가시면서 내 집으로 살려고 하면 그냥 주택담보대출이 나오는 상품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굳이 갈아타면서 이제 비과세 보셔야 되잖아요. 마지막 남아있는 세제 혜택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또 점점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장기특별공제도 좀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번에 비과세를 보시고 가실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입주권이나 분양권 같은 걸 구매를 하셔서 이 집 대출하고 중도금 대출은 그래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다시 주택이 없어진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시면 그래도 갈아타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근데 이렇게 하시게 될 때 이제 내 집에서 살고 계셨으니까 이제 그 주거의 안정을 이루셨는데 다시 한번 또 새살이를 하려면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약간 좀 마음이 좀 속상하신 일이 생기실 수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지금은 좀 그렇게 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상급지 갈아타기가 저는 이 장벽이 가장 큰 게 대출 규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 집이 매도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을 내놨다가 자기가 이사를 가고 싶은 집을 알아봐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계약이 잡히면 내 것도 이제 이렇게 가계약금을 받으면서 요것도 계약금 쏘고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아주 특이한 주택 시장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 비과세 요건도 매우 어려워져서 이렇게 사고 이렇게 팔아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내 집이 이제 좀 팔려고 이렇게 내놨는데요. 살 집이 매물이 없어요. 그리고 살 집을 알아봤더니 대출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 잠깐만요 하고 매물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서 지금 현재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시장의 진짜 핵심 플레이어는 지금 현재 이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이 올해 21년에 어떻게 움직이실 건지가 정말 시장이 가장 큰 방향을 키를 쥐고 있는 분들이긴 하시거든요. 그치. 좀 1주택자분들 얘기하면 마음이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은데, 지금 현재 주택 매도를 그래서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으시고, 옛날에는 무조건 먼저 사두고 가격이 막 상급지가 막 매물이 없어지니까 빨리 잡고 선매수, 후매도 하라는데 지금은 그거 안 돼요. 일단 정확하게 매물이 있는 걸 확인하시고 내 집을 파셔야지 내 집을 먼저 덜컥 파시면 살 집을 못 구하기 때문에 중간에 붕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유연한 매도를 좀 하셔야 되고 이렇게 갈아탈 수가 없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입주권이나 분양권 쪽으로 가시는 방향도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되고 특히나 서울 시내에서는 이제 분양권은 구매를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입주권으로 좀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무조건 원하는 가격에만 매매가를 원하시면 매도가 되지 않아요. 지금 주택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청약을 기다리자니 지금 점수도 애매하고 너무 청약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비싸게 사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이에요. 청약이 너무 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매수하실 분들이 비싸게 사줄 마음이 별로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너무 원하는 가격에만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으셔야 되고 수요가 붙을 만한 가격인지 그 적정선을 한번 보셔야 매도가 돼야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정말 나는 갈아탈 건지 아니면 적정 가격이 다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를 하실 건지는 사실 매도 시기는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잡을 게 있으면 좀 안타까워도 덜 받고 파셔야 되고 아니면 나는 지금 요 15억 초과가 대출 규제 때문에 가격 변동이 별로 없으니까 내 거는 조금 더 오를 폭이 있는 그런 가격이라면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셔도 되고 그 대신 그렇게 충분히 기다렸다 매도를 하시면 이제 또 상급지에 가실 곳에 매물이 부족할 수가 있어서 뭐 나는 어디든지 사도 된다. 매수가 유연하신 분들은 기다렸다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나는 딱 그 동네, 딱 그 단지만 이사를 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계획을 잡으시면 지금은 매우 좀 이렇게 사고팔고 이동하는 게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1주택자 분들이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21년이에요. 정말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1주택자만이라도 15억 대출 초과 제발 좀 한시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이변이 없는 한 19년도 정도에 전부 어떻게 갈지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재산세, 다가올 재산세, 그러니까 보유세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교환도 많이 하시고 매도할 부분들은 절세를 위해서 재산세라든가 앞으로 이제 양도해도 더 올라도 양도세가 많이 올라가서 이제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9년 말, 그 다음에 20년도에 많이 이제 상반기까지 많이 이제 매매를들을 좀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절세 물건들이 이미 소진이 많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양도보다는 증여를 선택하신 분들도 많고 투자자 그룹도 굉장히 다양한 그룹이 있는데 전통적인 다주택자였다면 내 집 한 채 있고 그다음에 살다 보니 이제 이사 가면서 그 집을 세주고 또 집을 사시거나 이렇게 꾸려가셨던 분들, 노후 준비를 위해서 집을 한두 채 늘려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보유가 조금 힘들어졌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양도를 좀 많이 하시거나 이제 증여를 하시거나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셨고요. 아니면 버티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그냥 끌고 가는 방향으로 반전세를 돌리거나 재산세를 좀 상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많이 절세 그 상담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그 은행의 피부 창구도 굉장히 활발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포트폴리오상 굉장히 작은 물건들을 많이, 옛날에는 다다익선이라고 해서 적은 돈으로 많은 채수를 막 몇 채 사기 이런 게 유행했던 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 많이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일부 물건을 좀 법인으로 전환을 했다거나 아니면 양도를 했다거나 해서 좀 처리를 많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부분의 다주택자분들은 좀 이렇게 그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단도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안타까운 그룹이 어떤 그룹이냐면 전문적으로 지식 없이 그냥 살면서 집이 한두 채가 늘어나면서 생애 주기상 집을 두세 채씩 갖게 되신 분들인데 그냥 먼데 전세 주고 신경도 안 쓰고 사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월세 갖고 그냥 이렇게 생활비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스에 어두워서 이런 제도들이 얼마나 바뀌었고 내가 도대체 얼마의 종부세와 얼마의 재산세를 내야 되는지 감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이제 올해는 괜찮으실 건데 내년과 내후년에 보유한 종목에 따라서 굉장히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데 많진 않으실 것 같고 워낙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절세에 대해서. 또 한 그룹은 똘똘한 한 채인데 이사 가는 것이 갈아타는 것이 막 대출 때문에 막혔기 때문에 그냥 똘똘한 한 채를 두고 이제 법인을 내시거나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액 투자를 이어가시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연구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투자를 이어가고 계시고 재산세라든가 이제 보유세 이런 부분들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이 계시고 다주택자분들은 나름의 본인의 위치에서 이제 갖고 계신 자산에 맞춰서 좀 많이 다양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고 특히 자산을 좀 많이 형성하신 분들은 주택 시장을 좀 떠나서 꼬마 빌딩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올근생이라고 해서 상가만 전부 있는 지식형 산업센터, 토지 이런 우회 상품들로도 많이 가셨고요. 활발하게 좀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전법으로 가시고 있는데 그 키워드는 절세다. 그리고 다주택자 분들한테 물건이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은 3주택 이상이면은 거의 양도세가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또 양도 차익도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물건을 이렇게 버려라. 보유세가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이 파셔라 하는 것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와서 지금은 지금 그런 것들은 좀 약간 이렇게 밸런스가 맞지 않는 팔라고 얘기했으면 팔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이 유예가 한 번 줬었어요. 근데 그때 10년을 보유하신 분들한테만 유예를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전통적인 임대 하시는 분들이지 활발한 투자로 막 이렇게 몇 채씩 가지신 분들은 아니셨거든요. 양도할 수 있는 물건이 없었겠죠. 그리고 또 양도를 했다가 많이 속상한 분들이 발생했어요. 절세 때문에 양도를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양도를 하려면 2, 3년이 걸리거든요. 똘똘한 한 채로 가기 위해서 그 과정에 갑자기 취등록세 중과도 생기고 양도세 중과도 더 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팔아도 돈을 쥐고 이렇게 손에 갖고 계셔야지 뭘 다시 재구매를 하실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취등록세가 8%, 이게 12% 이렇게 넘어가니까.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렇게 넘어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양도를 먼저 한 것들이 많이 올랐어요.
사실 또 우량한 물건을 먼저 매도하게 돼 있어요. 가장 양도 차익이 많이 난 것들이.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너무 당황한 거예요. 아, 팔면 안 된다, 버텨라, 이런 기조도 약간 주변에 지금 들은 얘기들이 좀 있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잘 안 팔려고 하세요. 특히나 똘똘한 것들은 다 놔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물건이 나올 것 같진 않아요. 다주택자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비들이 조금 되어 있고 이미 마음도 단단히 가지고 계세요. 상처를 이미 몇 년 전부터 많이 여러 번 당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1주택자분들이 가장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다주택자분들은 많이 마음을 포기하셨어요. 많이 내려놨다고 할까?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1년은 좀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주택시장에 오래 참여하신 분들은 이제 지식도 굉장히 많으시고 상승장이 좀 길어졌기 때문에 전문가 활동을 하는 저희 못지않은 아주 전문 지식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요. 걱정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집을 사고 싶어서 나오시는 이제 주택시장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약간 지식의 괴리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용어도 많이 어렵고요. 재건축, 재개발도 공부를 조금 해서 살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도정법도 정말 많이 헷갈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 그냥 재개발, 그 다음에 이사대책에 나온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정말 너무 많은 그런 그 지식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돼서 집 하나를 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졌어요. 특히나 청약을 기다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2년째 지금 서울 시내에 있는 청약을 계속 2년 동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청약시장에 나오지 않고 거의 후분양처럼 입주 직전이나 돼야 지금 나오는 이런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주택자분들을 지금 너무 애가 타는 이런 상황이고, 지금은 모두가 상실감에 빠져 있는 그런 시기예요. 기분 좋으신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주택자분도 기분이 안 좋고 1주택자분들도 기분이 안 좋으시고 무주택자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기분이 안 좋죠. 이렇게 다들 화가 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주택시장을 풀어가야 될지 고민도 많고, 특히나 상승장이 생각보다 저희가 황금 같은 18년, 19년 물량이 입주가 많았던 시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해서 다시 입주 물량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많으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똘똘한 한 채를 많이 외치지만 주택수를 줄이라고 하는 것도에 대해서도 무조건 주택수 줄여서 똘똘한 한 채로 가세요 하는 것도 취등록세 중과라는 아주 복병이 나타났고, 양도세 중과도 또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다 멈춘 상태예요. 정지 상태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혼탁한 시장에서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지 21년 하반기를 점쳐보는 이런 시장을 저희 재테크쇼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테크쇼 8월에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